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축을 중심으로 단계별 건축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성과 불확실성, 케이스마다 다른 건축 특성을 간과하고 치밀하지 않은 계획과 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 부족으로 부실 시공이나 추가 금융비용 발생, 입주 지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건축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흐름과 순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 상호 간 병행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관련 계획이 있으신 경우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시는 화면은 건축 프로세스 흐름도입니다. 우선 대분류로는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A 준비 단계, B 설계 단계, C 시공 단계, D 사후 단계가 되겠습니다. 소분류로는 11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스텝 4-나 5-가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1, 첫 번째 구상, 두 번째 기본 자료 조사 및 수집, 세 번째 결심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축사 미팅 및 설계 계약, 4- 기존 건축물 해체, 설계와 병행, 다섯 번째로는 설계 협의 및 진행, 5-로는 불도 심의 진행, 여섯 번째로는 시공사 견적 후 공사계약 체결, 일곱 번째 착공 신고, 여덟 번째 공사 진행, 아홉 번째 건축물 사용 승인 접수, 열 번째 건축물 사용 입주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건축물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 흐름을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스텝별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별 세부 사항 중 첫 번째로 구상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집이라든가 공간, 규모, 형태,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텝 2, 기본 자료 조사 및 수집 단계인데요. 주변 현황 및 시세 조사, 예산 및 대출 규모 산정,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견, 건물의 이미지, 사진이나 인터넷상에서의 그 이미지들 같은 것들을 수집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결심인데요. 건축 관계자, 즉 가족이나 동업자 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협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축 시기에 대한 것, 그리고 마음 굳히기인데요. 1단계 구상과 2단계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다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사 미팅 및 설계 계약인데요. 건축사와 협의를 하시는데 구상하고 자료 수집하고 결심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4-인데요. 기존 건축물 해체, 철거가 되겠죠. 물론 나대지일 경우에는 이 단계가 생략이 되겠습니다. 약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설계 계약과 동시에 하셔야 시간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체 절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해체 계획서 작성, 심의, 허가, 착공, 해체 공사, 해체 완료, 기존 건축물 대장 및 등기 말소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설계 및 협의 진행인데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협의하는 상황에 따라서 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최소로 잡고 말씀드린 거고요. 설계 진행 과정은 기획 업무인데요. 규모, 법규, 현장 조사, 사례 조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 설계인데 디자인 단계죠. 형태나 공간에 대한 설계를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중간 설계인데요. 건축 허가 포함되어 있고요. 전기라든가 설비, 기타 구조 등의 설계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실시 설계인데요. 공사용 도면을 그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스텝 5 불토심의 진행. 지하층이나 인접지와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며
5단계, 바로 앞에 5단계에서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불토 심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실시 설계와 병행으로 해서 2개월 소요 시간을 설정을 했는데요. 최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토 심의 진행 순서는 지질조사, 심의도서 작성, 심의 접수 및 심의, 조건부 심의 통과, 보완 후 실시 도면 작성. 여기에서 실시 도면은 견적과 시공 가능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시공사 견적 후 공사계약 체결인데요. 1.5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 설계 도면, 즉 공사용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2개에서 3개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를 하신 후에 시공사 미팅과 실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시공사 사무실이라든가 완공된 건물 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공사 선정을 하시고요. 공사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로는 착공신고인데요. 시공자를 주축으로 감리자, 설계자, 건축주가 서로 협조하여 착공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착공신고에 필요한 것들은요, 각종 계약서인데요. 공사도구 계약서, 전기공사계약서, 통신공사계약서, 건축이나 소방감리 계약서,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의도구역이나 구조감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 컴퓨터, 즉 행정정보 시스템에 각종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8인데요. 7단계 착공 수리가 되었을 경우에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요. 공사 진행 시 사전 협의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용 도면 및 허가 조건 이행, 공사장 점검 대비, 안전조치라든가 서류, 비치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의와 성실하게 시공을 하는 공사자의 태도인데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텝 9인데요. 건축물 사용 승인 접수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용 자재 등에 대한 납품이라든가 시험 성적서 같은 것들이 첨부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각종 필증, 소방, 전기, 상수도, 가스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서류들을 취합해서 시험터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전 입주 지향인데요. 사용 승인 전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고발조치, 또 벌금 이런 것들이 부과되게 됩니다. 가급적 사전 입주를 안 하셔야 됩니다. 10번째로 건축물의 사용, 입주를 할 수 있게 되겠죠. 9단계에서 사용 승인이 수리되었을 경우에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건축물 대장은 통상 사용 승인 후 7일 이내에 행정관청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건축물 대장, 생성된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등기를 하실 수 있고요. 세금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건축물 관리 단계인데요. 건축물 유지 보수, 하자 처리, 보증 기간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임대 건물일 경우 업종에 따른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통상 이러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건축은 완성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 개발행위, 즉 산지나 농지 전용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 신축이나 해체 공사장에서 각종 사고와 복잡해지고 강화되는 법규나 행정 절차로 공사기간보다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 종종 많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다뤘던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건축을 진행하신다면 성공적인 집 짓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정재춘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